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주거 정비입니다. 선안권의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목표 9번째고 주거에 대한 거고, 입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후화된 계획시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지? 양천구. 그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기 양천구에 대한 거, 양천구고, 여기는 방안뉴타운이 있는 건 강서구. 여기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굉장히 지금 요즘 이슈죠. 천왕 뉴타운, 영등포, 노량진, 흑성 뉴타운도 요즘 이슈고, 신림 뉴타운. 네, 맨날 신림 뉴타운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주요 구릉지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주거 관리를 하고, 외국인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지원 기반 확충, 노후화된 계획 시가지에 대한 맞춤형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공 혼재 주거지 맞춤형 관리에서 당산동하고 독산동 일대는 주거 산업 혼재 및 공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당산동 일대는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 전환 지역의 정비 관련 정비 및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산동과 독산동은 주공 혼재 주거지 맞춤형 정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서울시 경관계획을 주용한 주요 산 주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여기 있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는 저층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유도하는데, 여기 이제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개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주거 관리, 1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개선인데요. 가리봉 일대에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 및 지원 기반을 확충한다 했고, 여기 가리봉동이고 여기 대림동이에요. 여기는 대림동은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가리봉동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리봉 도시생활 지역 등 다양한 주거 유형 공급 및 생활지원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대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인 가구 특성, 이제 신림동 일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편의 개선인데요. 여기 신림동 고시촌, 서림동, 대학동에 주차장 확보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급해야 되고,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에는 정비 사업 시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유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60제곱미터 이하의 1인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그렇죠.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정비 사업 요령에 따른 주거지 정비 관리 있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점진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첫 번째 정비 사업 추진 내 미비한 지역을 조속한 추진으로 유도하는데, 방화, 신정, 신림, 흑석, 노량진, 영등포,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 등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치중에 따른 주거 이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주거 이전 계획 포함 등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후 저층 주거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기반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해제 구역 및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림동 재정비 촉진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등에 따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입니다. 주거 정비랑 교통 중요하죠. 간선 교통 기능 강화 및 대중교통 보행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한번 보죠.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간선도로 개설 확장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봉천 사당 간, 장승배기 여의도 간 도로 개선. 여기 보시면 봉천 사당, 장승배기 여의도 간 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거. 봉오대로 김포공항 간 광역도로 확장, 김포공항서부터 봉오대로까지. 그리고 안양교 여의교 철산교 확장,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그래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여의교 확장 이런 계획들이, 철산교 확장 이런 계획들이 있고요. 보조 간선도로 개선을 통한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이렇게 있습니다. 상습 전체 구간에 보조 간선도를 정비하자는 건데, 경인로, 남부순환로, 국회대로, 시흥대로, 여의대방로, 공항대로 등 상습 적재 도로 주변 보조 간선도로 정비 및 확폭 환경 개선 등, 동목 구간 등 도로 구조 정비를 통한 도로 통행량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 흐름 개선, 도로 입체 결정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부 간선도로, 국회대로, 광림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은 공원화, 제물포 터널, 신림 봉전 터널 신설, 그래서 교통을 좀 해소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GTX 등 광역철도 계획을 통한 수도권 광역 연계 강화,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2016년도 경부선, KTX, 서해선, 수도권 광역 열차인 GTX, 신안산선, 원종 홍대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남부광역철도 계획과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부 계획하고 상충해서 같이 일어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해선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원종 홍대선 예정, 목동선도 예정. 이렇게 서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정이죠. 남부광역급행철도 예정이죠. 남곡선과 신림선이 만나서 여의도 서부선으로 연계 예정이고, 여기 서부선 연계 예정,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그래서 교통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신림경전철은 이미 기공식을 해서 2022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자, 역사권 중심의 대중교통 입체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그 목표예요. 보통 보시면 여기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이렇게, 영등포 고가차도 등 도시구조 경관 개선, 한강 안양천 일대 등 자전거 도로망 이렇게. 금천구청역 나오네요. 경인도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전거를 굉장히 확충해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서울시내 곳곳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안전인데요. 공원 녹지 그린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보입니다. 이제 살짝 살펴볼게요. 공원 녹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녹지 및 공원을 연계한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제 주요 녹지가 있어야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 여러 주요 녹지를 연계하는 광역 녹지 쪽 지역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관악산에서 북한산에 있는, 여기 보면 관악산에서부터 북한산, 덕양산까지, 관악산에서부터 이렇게 북한산까지, 이렇게 남북 녹지축, 환상 녹지축 이렇게 해서 녹지를 연계를 시키게끔 계획이 돼 있고, 도로는 지하와 수변을 활용한 도시축
구축인데요. 국회대로를 지하하고 상부공간은 녹지로 이용하고,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하고 상부공간은 녹지로 이용하고, 그리고 한강에서 목동 안양천까지 수변 녹지축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신규 공원 확충을 위한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한다라고 써있죠. 신도림동 일대의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에 가용지 활용한 신규 공원 조성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녹지 및 휴식 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개발 정비 및 공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천 주요 지천 내 환경 정비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안양천, 도림천 등 주요 하천 경관 및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것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도시 안전 인플라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재위험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지 및 인공 비탈면 관리를 위한 사면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침수 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풍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활성화 및 고효율 에너지 보급 확대, 이건데 이제 도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활 안전 향상인데요.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시키고 신재생 및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문화 관광인데 서남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 자산 발굴 보전 활용입니다. 그 지역 자산의 발굴, 보전, 활용을 통한 지역을 명소화시키는 계획이 있는데요. 미래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역 관광 자원의 활성화입니다. 근현대 미래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 구로공단 노동자 벌집체험관 등 전문 연구기관 및 자치구를 활용한 미래 유산 지속 발굴, 서남권의 자연 경관을 통한 매력적인 조망 경관 연출, 이제 개화산이라던가 한강 조망 공간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진 등 한강 옛날부터 상징적 복원 등 이런 것들 이제 자연과 친화해서 개화산, 금산, 용왕산, 선유도, 육산빌딩, 동작진 이렇게 자연 경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한다라는 것, 문화 공동체 활성화, 문화 공간 조성, 문화적 다양성 포용 위한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공동체 문화 기반 조성은 가리봉동이라던가 대림동 일대인데 외국인이라던가 유학생들 많이 사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문화자원 공유 기반 조성인데 서울형 문화공동체 활성화, 마을문화 산업 추진, 문화예술 공간 등입니다. 고시촌 문화와 공유문화 공간 마련, 신림동, 노량진동의 일대, 고시박물관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목표 21 특색 있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통한 그 지역재생 촉진인데요. 낙성대, 양천 향교 일대 등 역사문화 자원 활용, 구로공단 등 산업문화 자원 활용, 한강 문화별대 등 생태문화 자원 활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지교육 7번째입니다.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공급 및 안심교육 인프라 확대 목표 22와 23. 도시재생과 연계한 생활기반 확충, 시가지 내 재생사업 및 이전 적지 개발 시 부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유도합니다.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한 생활기반 시설을 공급하고요. 지역 단위의 맞춤형 생활기반 시설을 공급합니다.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를 고려한 편익시설을 공급하고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에 관련 시설 공급으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교육도 확대합니다.
창의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안심 교육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책임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서울형 공교육 확대 및 교육 역량 기반을 조성합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공간관리 지침, 공간구조 구상과 분야별 공간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